재난 한국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지진 재난을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주 이 지진, 재난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여전히 재난에 의한 트라우마는 지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피해 주민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흥해발전연구소 밥상원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 소장님을 모신 이유는요. 저희가 이 재난 한국 안녕하신가요라는 코너를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론 위주로 살폈어요. 근데 오늘은 직접 그 피해를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들어보자라고 해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직접 여쭤볼게요. 지진 이전과 이후 주민들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포항 지진 이후에 대부분의 지금 현재 흥해에는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질 않아서 경제적으로 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주택과 아파트, 상가 등이 지진 피해로 재산상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거 안정이 되지 않아서 임대주택 등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포항 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어떠세요? 피해 주민들 사실 포항 지진 일어난 지 3년째잖아요. 예, 예. 많이 극복한 상태입니까?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어떤 극복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경제적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심리적으로는 극복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측면, 뭐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극복했다고는 보지 않으시군요. 예, 예, 그렇죠. 음, 저는 그 재난한국 안녕하신가요라는 코너를 매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뤘던 내용들을 소장님께도 그다음에 듣지 못한 청취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재난, 뭐 지진 때문에 공동체가 많이 해체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연구도 있는데 예, 예. 사실 일반적인 개인 트라우마는 뭐 치료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집단 트라우마는 구성원의 결속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더 무섭다라고 하는데 피해 주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흥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진 이전에는 이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네. 지진 이후에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해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친해지기도 하고 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면서 지역 또 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되살아난 어떤 그런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왜 음. 그러니까 흥해 도시재생 사업이라 도시재생 대학이라든가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 활동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어떤 주민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그 주민 사시는 주민이시니까 느끼시는 거는 공동체가 와해됐다기보단 더 결속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음. 지진 이전에 어떤 대부분 다 보면은 사회 단체에 알려진 사회 단체에 어떤 분들만 활동을 했는데 지진 난 이후에는 정말 어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인 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모습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지진 피해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지진 이 재난을 완벽하게 극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음. 이번에 어떤 포항의 어떤 지진을 또 계기로 해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형성도 새롭게 또 만들어가고 하기 음.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재난 한국 안녕하신가요? 이 코너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재난은 그냥 빈부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지만 피해 복구, 뭐 재건하는 이런 여러 과정에서는 소수 권력자나 정치인에게
편중되고 불평등하게 전개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다뤘었는데 예, 예. 실제로 주민으로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일단 그 행정이든 그 정치든 그 주민을 위해서 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쵸. 예, 예. 그래서 그 피해 주민들 편에서 그 최선의 노력을 아마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지진 피해 그 복구 과정과 그 특별법 그 제정 결과를 보면은 그 어떤 그 행정이라든가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 행정과 그 정치인의 어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아쉬우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과 그 소통하고 음. 공감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피해에 필요한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현장에서 그 어떤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지 어떤 바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그 취합하고 수렴해서 뭔가 그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도 만들고 주민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말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그 포항지진 특별법, 예, 예. 여기에는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 특별법 내용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네. 어떤 특별법 내용에 뭐 배상이라든 보상 이런 것들이 빠지고 그 지원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도시 재건이라는 어떤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그 지진이라는 것은 그 촉발 지진으로 국가에 있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특별법의 제정에 그, 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시행령이든 뭐 구체적인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이 라디오를 통해서 앞으로 이 특별법에 의해서 뭐 지진 피해 복구, 뭐 도시 재건 이런 진행될 때 바라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현실적 또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들입니다. 네. 사실 특별법에 보면은 자기 어떤 피해를 스스로 자료를 피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지진 나고 난 이후에 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집수리를 했다는 이러한 자료들을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또 흥해에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 증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진 피해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현실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피해 정도라든가 피해 유형, 또 뭐 해결 방법을 좀 세분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좀 수렴해서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은 지금도 피해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대변하는 역할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네,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시행령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항 흥해발전연구소 박상원 소장이었습니다.